빅뱅 이전의 우주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구에서 태어났고, 지구는 태양계에서 탄생했으며, 태양은 은하계에서 탄생했고, 은하계는 더 큰 우주 구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막 탄생하기 전에는 우주도 어딘가에 머물러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칠흑 같은 어둠의 공간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먼저 텅 빈 우주의 껍질이 있었고, 그 후 어느 한 점에서 갑자기 폭발하여 물질 은하계 항성 행성들이 그 안에서 튀어나온 것일까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빅뱅 이전에 우주가 어디에 있었느냐고 물을 때 사실 여러분은 이미 한 가지를 은연중에 가정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이미 존재했다는 것을요. 하지만 빅뱅에서 가장 머리가 아픈 부분은 바로 우주가 공간 속에서 나타났다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 그 자체도 아마도 바로 그 순간부터 의미를 갖게 되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구인 여러분, 저는 라오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따라 인류 물리학이 현재 도달할 수 있는 경계까지 계속 추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오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빅뱅 모식도에서 우주를 작은 점으로, 그리고 그런 다음 이 작은 점이 갑자기 폭발하여 물질이 불꽃놀이처럼 사방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매우 직관적이지만 이것은 단순화된 비유일 뿐입니다. 진정한 빅뱅은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폭발이 아닙니다. 방 안에서 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외부에 이미 공간이 있다는 전제 말입니다. 하지만 우주 빅뱅의 문제가 복잡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드시 외부가 존재하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관측하고 있는 것은 우주 자체가 팽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은하계가 고정된 공간에서 단순히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하계 사이의 공간 척도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풀어 오르는 반죽으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반죽 안에 건포도가 밝혀 있고 반죽이 커지면 건포도 사이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하지만 이 비유도 절반만 맞습니다. 진짜 우주는 주방에 놓인 반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주 밖에 또 다른 주방이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되감아 본다면 은하계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아지고 온도는 점점 높아지며 밀도는 점점 커져서 결국 하나의 극단적인 상태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기 우주입니다. 계속해서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문제는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정답이 너무 신비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물리적 도구들이 부족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이점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이점이라는 말을 들으면 머릿속에 한 가지 장면이 쉽게 떠오를 것입니다. 우주가 처음에는 무한히 작고 무한히 뜨겁고 무한히 밀도가 높은 점이었다가 그 후 쾅하고 폭발했다는 장면 말입니다. 이 장면은 매우 직관적이지만 동시에 사람들을 오해하기 쉽게 만듭니다. 특이점이 반드시 우주에 실제로 존재했던 작은 점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기존 이론을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 화면에 나타나는 한 줄의 오류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것은 중력을 설명하고 블랙홀을 설명하며 우주의 팽창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전체 우주를 극도로 작고 극도로 뜨겁고 극도로 밀도가 높은 상태로 압축할 때 양자 효과도 반드시 개입하게 됩니다. 문제는 오늘날까지도 인류에게 완전히 성숙하고 실험으로 검증된 양자 중력 이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기 우주가 분명히 매우 극단적이었을 것임을 알고 있지만 가장 처음에 그 순간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태양계를 설명하듯이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때 진짜 까다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시원한 해답을 내놓고 싶어 합니다. 우주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아주 명쾌하고 충격적이지만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이 말이 문맥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에너지도 없으며 심지어 법칙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물리학에서 우주의 시작을 논할 때 이른바 무라고 불리는 것의 상당수는 이러한 절대적인 허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도 수학적 규칙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양자장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우리가 당장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중력 틀에 의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우주 시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거기에 아주 신비로운 정답이 숨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 세상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들이 이곳에 이르면 변형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어디에라는 말은 공간이 필요하고 이전이라는 말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빅뱅 이전이라고 묻기만 해도 여러분은 이미 시간이 길처럼 계속 앞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시간 자체도 우주의 일부분이라면 이 길을 우주의 시작 부근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아마 끊어질지도 모릅니다. 스티븐 호킹은 한때 아주 유명한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빅뱅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묻는 것은 북극에서 더 북쪽으로 가면 어디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북극 바깥에 갈 수 없는 곳이 숨겨져 있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북극점에 섰을 때 더 북쪽이라는 방향 자체가 이미 효력을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발걸음을 내딛든 사실은 모두 남쪽을 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시작에 관한 문제도 아마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추궁하지만 이 이전이라는 말은 어쩌면 우주 내부에서만 의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과학자들이 이미 해답을 통일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주의 시작에 가까워질수록 의견 차이가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지금까지도 확정된 정답이 아니라 인류가 물리학의 경계에 서서 제시한 몇 가지 가능성들입니다. 첫 번째는 무경계 가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주의 시작이 벽과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어느 순간에 도달하여 갑자기 단단한 경계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지구 표면의 북극에 더 가깝습니다. 북극은 매우 특별하지만 절벽은 아닙니다. 북극에서 팻말을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위에 이렇게 쓰여있는 더 앞으로 가면 지도가 끝납니다 라고 말이죠. 우주에 있어서 가장 최초의 순간 역시 전통적인 의미의 경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부근에서 시간은 아마도 우리가 오늘날 이해하는 시간과 더 이상 같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추측은 빅 바운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빅뱅이 어쩌면 첫 번째 시작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우주가 팽창하기 전에 아마 수축하고 있는 우주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수축하면서 밀도는 점점 높아지고 온도도 점점 높아졌지만 부피가 0인 특이점으로 실제로 줄어들지는 않았고 어떤 한계점에서 양자 효과에 의해 버텨내어 그 후 반발하여 다음 차례의 팽창으로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생각이 성립한다면 빅뱅은 무에서 유로의 첫 번째 굉음이 아니라 이전 우주가 죽은 후의 반발인 셈입니다. 세 번째 더 장대한 아이디어는 영원한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 속에서 우리 우주는 단지 더 큰 배경에서 솟아오른 거품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급팽창이 멈춰 우주를 형성하고 어떤 지역은 계속 급팽창하며 새로운 거품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각의 거품은 모두 자신만의 우주 역사를 가질 수 있고 심지어 다른 물리적 세부 사항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빅뱅은 더 이상 유일한 단 한 번의 창조가 아니라 더 큰 현실 속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국지적 사건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끈이론과 막 우주론에서 왔습니다. 그 장면은 더 과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우주를 고차원 공간의 얇은 막으로 상상합니다. 두 개의 막이 더 높은 차원에서 가까워지고 충돌하며 충돌로 방출된 에너지가 우리가 보는 빅뱅과 같습니다. 저차원 세계의 항성, 은하계 행성, 생명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공상과학처럼 들리지만 물리학자들이 진지하게 논의했던 이론적 가능성입니다. 다섯 번째는 펠로즈의 등각순환 우주론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빅바운스와 약간 비슷한 느낌이지만 빅바운스의 순환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의 생각은 우주적 규모의 꼬리를 무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이전 우주의 가장 먼 미래가 어쩌면 다음 우주의 가장 첫 번째 순간과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가 계속 팽창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항성들이 하나씩 꺼지고 블랙홀이 천천히 증발하여 마지막에는 우주의 질량이 없는 복사일만 남게 됩니다. 만약 질량이 없다면 척도와 시간의 의미가 매우 이상해질 것입니다. 무한히 거대하고 무한히 쓸쓸한 우주는 어떤 수학적 묘사에서는 아마도 극도로 작고 극도로 뜨거운 새로운 우주의 시작과 대응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전 우주의 종점이 다음 우주의 기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추측들은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어떤 것은 이전이 없다고 말하고 어떤 것은 이전이 그 전의 우주라고 말하며 어떤 것은 우리가 단지 더 큰 배경 속의 거품 하나일 뿐이라고 말하고 어떤 것은 우주의 종점이 다음번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우리를 한 곳으로 이끕니다. 우주의 시작은 평범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며 그것은 오래전에 일어난 어떤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 질문은 진정으로 충격적이게 됩니다. 우리가 우주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추궁할 때 사실은 우주 내부의 작은 부분인 물질이 돌아보며 자신의 기원을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가사의한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138억 년 전 우주는 여전히 극도로 뜨겁고 극도로 조밀한 초기 상태였습니다. 그 후 공간이 팽창하고 물질이 냉각되어 항성이 점화되고 은하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세대를 거듭하며
항성이 원소를 재련해내고 다시 우주로 내던졌습니다. 마침내 평범한 항성 옆에 보잘것없는 암석 행성 위에서 숨을 쉬고 고개를 들며 죽음을 두려워하고 기원을 추궁할 줄 아는 생물들이 나타났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이 생물들이 던진 첫 번째 궁극적인 질문이 놀랍게도 우주 탄생 이전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는가라는 점입니다. 아마 우주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먼지 속에서 일부 물질이 깨어나 반대로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할 줄은 말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우주에서 인류가 가지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 바깥에 서 있는 방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우주의 일부입니다. 우주가 항성을 빚어내고 항성이 원소를 빚어내고 원소가 생명을 빚어냈으며 그 생명은 우주를 대신해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빅뱅 이전의 우주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쩌면 이 질문은 영원히 모두를 만족시킬 정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한 그것은 한 가지 사실을 증명합니다. 우주는 그저 존재했던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라오마입니다. 다음 우주에서 뵙겠습니다.